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은 신일산업 세방전지 영인 프론티어를 분석합니다. 모두 다 차트가 우량한 종목으로 뽑은 것입니다. 우선 복합 차트를 보겠습니다. 복합 차트라는 말은 제가 임의로 붙인 것이니 크게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일단 하이켄 애쉬를 보겠습니다. 하이켄 애쉬상으로 신일산업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DMA를 보겠습니다. DMA는 이 검정선 굵은 거,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이켄 애쉬는 이 일봉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DMA 선이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상승일까요? MFI가 짝꿍입니다. DMA 짝꿍은 MFI입니다. 여기 시장 강도 지표인데요.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즉 DMA는 상승하고 있으나 이 상승은 MFI가 받쳐주지 못하는 매도 시그널 때문에 훼손됐습니다. 따라서 상승이 아니라 횡보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상승이 갑자기 하락으로 갈 일은 없으니까 현재는 상승하고 있지만 이 상승은 앞으로 크게 가지 못하고 횡보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MFI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 시그널이요, 여기. 그러면 현재는 횡보가 되는데요. 하이켄 애쉬도 사실은 이게 강력한 상승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하나 더 볼 텐데요. 파라볼릭 사입니다. 파라볼릭 사는 이 빨간색 점들이 맞습니다. 빨간색 점들이 맞습니다. 이 파라볼릭 사는 MFI와 마찬가지로 ADX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런데 ADX가 꺾인 상태라면, 아래로 꺾인 상태라면 추세는 없는 것입니다. 즉 파라볼릭 사를 통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것은 제대로 된 추세가 아니라 추세가 없다, 이 추세 이제 끝이 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파라볼릭 사 빨간 점이, 붉은 점이 하이켄 애쉬 일봉과 만났습니다. 다음 파라볼릭 사는 당연히 위로 올라가서 파란색 점, 즉 하락점을 찍어야 됩니다. 이걸로 봐서도 현재 상승 추세는 이제 다 끝이 났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이켄 애쉬 일봉들을 보더라도 하락하고 있죠. 일봉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하락을 했습니다. 때문에 파라볼릭 4로 본 신일산업은 현재 횡보로 돌아섰다. 즉 하락은 일단 일단락 됐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추세지표인 MACD 오실레이터에서도 이렇게 하락을 했죠. 네. 그래서 추세지표로도 하락이고, 그리고 모멘텀 지표인 샤이킨스 오실레이터의 약자인 CO입니다. CO도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일봉 셋이 하락하면서 상승 추세는 훼손이 됐고, 그리고 상승으로 단박에 돌아서기보다는 횡보로 이어갈 가능성이 많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순매수가 조금 살아났다는 것을 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개인 순매수가 있으면 다 모래성이죠. 네. 추세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즉 개인 순매수는 추세가 되기 어렵습니다. 어찌되었든 신일산업은 횡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방전지입니다. 세방전지 똑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하이켄 애쉬 일봉 하락하고 있죠. 일봉 두 개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점, 빨간색 점의 파라볼릭 사는
상승이지만 ADX가 꺾였으므로 이것은 추세가 없음입니다. 제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파라볼릭사 시스템, 파라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놓았는데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DMA 검정선, 검은선, 흑선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짝꿍인 MFI는 어떨까요? 하락하고 있죠. 네. 또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매도 시그널이. 그래서 이 DMA는 상승이 하는 게 상승이 아니라 횡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승에서 갑자기 하락하는 경우는 드무니까 이 상승세는 하락하고 있는 MFI를 볼 때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러나 OBV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나 세방전지 MACD 오실레이터 추세지표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모멘텀 지표인 CO 도 매도 시그널 나왔습니다. 하락하고 있죠. 네. 그래서 현재는 그리고 개인들은 매도 시그널 만들었는데 개인들이 매도를 했죠. 그럼 누군가 샀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볼까요? 누가 샀는지. 외국인을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좀 샀네요. 기관도 좀 보겠습니다. 기관은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이 사면서 추세적으로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샀기 때문에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외국인이 사는 관계로 추세적인 매수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지표들을 봤을 때 이것은 횡보할 가능성이 더 많다. 매도 시그널만 나왔죠. 매수보다는 여기도 매도 여기도 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횡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인 프론티어. 영인 프론티어 이건 아주 좋네요. 일단 개인이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한 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 순매도라.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샀겠죠. 그렇다면 그건 추세적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다면 이 수급이 좋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어찌됐든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이켄 애쉬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상승의 가능성을 더 높여줬고요. 파라볼릭사는 ADX 상승을 하면서 여기 ADX 상승을 하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점이 붉은색 점이 나왔죠. 이건 상승 추세니까 상승 추세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MA 선이 검정선, 이건 일종의 이평선과 비슷한 선입니다. 이 빨간 선은 하지만 이것도 마이너스네요.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MFI에서 매도 시그널, 즉 마냥 좋은 건 아니다. DMA는 꺾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OBV는 상승, 거래량이죠. 거래량은 상승 중이고 추세지표인 MACD 오실레이터는 여기에 살짝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모멘텀 지표인 CO 도 차이킨스 오실레이터는 상승 중이고요. 영인 프론트에서는 그 추세적인 매수 시그널이 들어왔다. 그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인 프론티어는 현재 MFI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오긴 했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더 많다 해서 여기서는 영인 프론티어는 상승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인데요. 일단 신일산업부터 보겠습니다. 신일산업의 재무표입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이 플러스였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시장가치 비율 PER이 대략 10 안팎이죠. 좀 못됐네 평균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종목별 펄을 봐야 하지만 종목 펄을 봐야 하지만 네 여기서는 뭐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10 정도면 적당한 선으로 보니까요. PBR은 좀 나쁩니다. PCR도 좋은 게 아니고요. PSR은 좀 우량합니다. 장부 대비가 그리고 그 자금 동원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썩 좋지는 않다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을 빼면 EVA가 되는데 106억 정도니까 나쁘지 않고요. 또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을 빼면 159억이 되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비트다 아니 EV 퍼 에비트다를 보시면 5.84로 꽤 우량한 편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비율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율이 플러스죠. 꽤 높네요. ROE도 좋은 편이고 부채비율 좋습니다. 다만 유보율이 좀 떨어지는데요. 액면가가 500원인데 5,000원으로 본다면 주가는 19,700원이 되는데요. 19,700원에 이 정도 이것은 너무 저평가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일산업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방전지입니다. 세방전지의 손익계산서 영업이익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가치 비율 퍼 아주 좋고요. EV 퍼 에비타도 상당히 좋습니다. PBR 좋고요. PCR 이게 안 좋네요. PSR PCR은 대략 자금 흐름의 대비 현재 주가 수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3.98, 3.12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음 재무비율 그 영업이익에서 그 금융비용을 빼면 507 감가상각을 빼면 1530 그리고 3.29년의 자본 회수 기간 상당히 좋네요. 영업이익 증가율 플러스 ROE 좋고요. 유보율과 부채비율도 아주 우량합니다. 그러면 해방전지 현재 47만 2천원 꼴인데요. 5천원을 봤을 때 액면가 뭐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지 않다 정도를 하겠습니다. 좋다. 다음은 영인 프론티어입니다. 영인 프론티어 손익계산서 상여 영업이익 계속 늘고 있고요. PER 아우 끔찍하네요. 시장가치 비율 전부 다 꽝입니다. EVA도 9억에 불과하고요. 에비트다도 16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건 EV4 에비트다가 50.84년이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은 31%, ROE 18, 유보율, 부채비율, 유보율이 나쁘죠. 유보율이 꽝입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10만원 이상은 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저평가되어 있네요.
그래서 신일산업과 영인 프론티어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PNF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이건데요. 제가 굳이 이 PNF를 차트를 띄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목표가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종목 모두 다 수직 계산법을 이용했습니다. 수평 계산법은 좀 문제가 있어서 세 종목 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급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영인 프론티어가 9,300원, 제가 글씨를 써놓을 공간 찾고 있는데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9,300원. 그리고 세방전지 이런 여기를 바꾸겠습니다. 세방전지로 하겠습니다. 여기 세방전지요. 세방전지는 62,600원 62,600원 정도가 되고요. 신일산업 2,300원. 네, 이것이 목표가입니다. 영인 프론티어는 9,300원, 신일산업 2,300원, 세방전지 62,600원 상승 목표가입니다. 자, 이렇게 주가들의 분석을, 종목들의 분석을 마쳤습니다. 신일산업은 현재 횡보하는 국면이고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세방전지도 횡보하지만 세방전지는 아주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영인 프론티어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의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이걸 미리 띄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 띄었습니다.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여기서 동영상을 종료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할까요? 뜨네요. 제가 이걸 따로 붙일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하신다면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다 했습니다.